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수학영재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를 인식하고 수학영재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30차 시분의 소양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이 그 강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0차 시 동안 크게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는 수학영재의 특성, 판별과 선발, 교육과정 및 구체적인 외국의 교육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교수학습 방법과 함께 영재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보다 실제적인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함께 교재 개발, 기존 연수생들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학생들의 연구 산출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둘러보면서 내용 지도와 평가법을 익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수학교육에서의 오랜 이론 연구자들이나 교육자들이 강조해온 말을 재음미하면서 수학영재들을 위한 교육 및 연구의 방향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각자 수학영재 교육 및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그동안 수학교육에 영향을 끼친 수학자, 교육자 또는 수학교육자들이 수학교육의 방향에 대해 강조해온 방향을 재음미하면서 수학영재 교육의 방향과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진리의 모습을 보지 못한 자이며 진리를 찾으려는 영혼의 눈이 뜨이지 않은 자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수학교육의 중요성과 수학의 절대적 진리관을 확립하였습니다. 중세를 지나면서 수학영재 교육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중세를 지나면서 이탈리아의 갈릴레이는 수학은 신이 우주라는 위대한 책을 저술한 언어이다. 이 언어를 알지 못하면 신의 책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학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수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대에는 수학영재 교육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근대에 들어와서 독일의 프레벨은 수학이 빠진 인간의 교육은 땜질을 한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수학은 자연과 인간 속에서 신의 정신을 감지하게 하는 교육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수학을 배운다는 것은 수학의 형식을 통해 신이 창조한 세상을 보는 눈을 획득하는 것이며 그 결과 인간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수학 학습의 목표를 강조하였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스위스의 위대한 교육자인 페스탈로치도 세는 일, 계산하는 일은 두뇌의 모든 질서의 근원이다. 계산 정신과 진리의 감각을 분리시키는 자는 신이 결합시킨 것을 분리하는 자이다. 그리고 수학을 학습하는 것은 사고력을 둬야 하는 정신체조를 하는 것이며 수학은 생각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생각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교과이다라고 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수학영재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었을까요? 20세기 위대한 교육자인 듀이는 수의 심리학과 그 산술 교수법의 적용이라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만일 잘못된 방법이 사용된다면 학생의 정신을 둔화시키고 발달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수학보다 학생에게 더 위험한 교과는 없다라면서 수학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수학교육자는 수학영재 교육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리고 문제 해결 교육의 대가인 수학교육자 폴리아는 발견술이라는 수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면서 학생의 사고의 의지적인 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6명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수학교육은 무엇일까요? 이상 수학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6명의 위대한 대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수학교육은 수학을 통한 인간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학교육은 수학을 통한 인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바른 수학영재 교육의 방향을 잡기 위해 목표와 방법, 그리고 결과면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영재 교육은 수학이라는 내용과 영재라는 교육의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주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목표를 향해 수학적인 인격체로 함께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강조의 첫 시간에 강조했던 창조적 지식의 생산자 육성이라는 모토는 인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국가의 미래의 지도자 육성이라는 목표와도 통합니다. 목표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방법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여주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과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육은 무의미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이라는 첫 시간의 말을 회상해 봅니다. 비록 더디어 보이지만 화학 비료보다는 퇴비가 더 큰 유익을 주고 가치 있는 산물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태도와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수학영재교육의 결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학생과 만나는 수학영재 교실에서 학생들은 발견, 발명의 희열을, 교사는 그 학생들의 해법에 대한 감탄을 느끼면서 상호 간의 신뢰 속에 인격적 감동이 오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적인 지식의 생산과 재생산은 그것의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수학영재 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학영재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연구를 병행하되 특히 외국의 문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론 연구 없이 실천만 하는 것은 개 헤엄으로 강 건너기이며 현장의 실천 사례 및 적용에 근거하지 않는 이론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영재에 대한 심리적인 이해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과 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수학영재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학영재들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수학영재 교수학습의 원리와 수업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양한 과제 및 창의적인 문제 해결 상황을 포함하여 영재들이 수학자들의 탐구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수학적으로 변환된 교재 개발의 준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학적인 욕구, 태도, 의지력 등의 정의적이고 의지적인 능력의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상황을 관찰하고 기술하고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의 10가지 초점을 통해 여러분을 행복이 넘치는 수학영재 교육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창조적 지식의 생산자 육성이라는 모토에는 인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지도자 육성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판별은 영재를 위해 개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발의 개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수학 문제 해결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및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선발의 절차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수학적인 직관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수학영재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도 필요합니다. 최근 수학교육에서는 네덜란드의 프로이덴탈의 교육 이론에 기초한 RME가 부각하고 있는데 수학영재들을 위한 RME주의를 정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프로이덴탈의 안내된 재발명의 방법은 수학교육의 목표와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부와 연구는 머리만이 아니라 엉덩이로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수학영재들의 독특한 사고와 태도의 형성을 강조하고 또한 그들의 인지적인 특성을 연구해야 합니다. MIC를 넘어 수학영재들이 탐구할 수 있는 실제를 제공할 수 있는 맥락도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합니다.
수학영재들의 사고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독특한 기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본 후에야 비로소 남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보다는 미래를 위한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산출물이나 연구 업적보다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이 일에 초대합니다. 이 강좌를 수강한 당신은 몇 안 되는 특별한 사람이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잠재 능력을 보여주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재들의 윤리의식입니다. 스웨덴의 노벨은 그가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인류의 평화와 생명에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연구로 번 돈은 모든 학문의 발전을 위해 다시 투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재산을 환원했다고 그의 연구에 대한 책임이 모두 사면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개발한 핵폭탄이 인류에게 미치게 된 영향을 깊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영재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자랑하기 이전에 그것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학자들 중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 카르다노는 그것의 특수 해법을 알고 있다는 그의 동료 수학자 타르탈리에게 그 연구 업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카르다노는 자기 제자 페라리의 도움을 받아 고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타르탈리아와의 신뢰에 금이 가는 문제로 비하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카르다노가 남긴 역사적인 업적과 동료 연구자에 대한 신뢰라는 두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면서 자신들의 연구 자세에서 정직의 필요성과 동료 연구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빨리보다 바르게 가는 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재들에게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타고난 재능은 미래 사회의 자산으로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재들의 행복 추구와 인격적 성장을 돕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교육자요, 동시에 연구자임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입니다. 영재들의 윤리의식은 속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영재들의 윤리의식과 본 강좌의 목표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중국의 속담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산을 뺏으면 일부분만 얻게 되지만 그 사람을 얻으면 전부를 얻게 된다. 우리 교육자들은 영재들의 능력과 가치를 이용만 하려 말고 그 사람을 키우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를 얻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이 아이들을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징검다리 삼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각각의 작은 바위들이 모여 우선 징검다리를 이루고 앞으로는 더 큰 강을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줍시다. 수학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조화를 위해서는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강좌를 수강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